어느 날 이렇게 쳐다보는데 검은 반점이 까맣게 껴있는 거예요. 어?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상체가 안 보여요. 암해요. 왜요? 왜? 제 눈앞에서 벌레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아이고. 하루하루씩 죽어가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이 뭐죠? 아이고. 불행은 때론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어느 날부턴가 선글라스 없이 외출하는 건 꿈도 꾸지 못한다는 이만나 씨. 불과 3달 사이 그녀에게 바깥은 불편하고 위험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뭔가 불안해 보이는데 뭐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그녀의 보금자리에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답답하리만치 벽을 에워싼 커튼. 빛을 보면 견딜 수 없어 온 집안을 빈틈없이 막아뒀답니다. 낮인데도 집안이 지금 굉장히 어둡네요. 많이 어두워요. 이거 붙여야 돼. 남들은 신경 쓰지 않을 작은 불빛조차 그녀에겐 큰 고통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이렇게 어둡게 사시면 답답하지 않으세요? 조금 답답해도 이렇게 불 안 켜고 있는 게 더 있기가 편안해서.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기 조그만 저 불빛 이 끄트머리 아니 나 얘가 왜 이렇게 불편스럽냐 이거 아니 여기요 요게 되게 조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저 작은 불빛이 눈을 계속 괴롭히니까. 아니 이런 작은 빛까지 신경이 쓰이나요? 이러면 일상생활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불과 3개월 전엔 이렇지 않았답니다. 제가 굉장히 밝은 성격이거든요. 원래 운동 좋아해서 매일 운동 다니고 사람들 만나서 점심도 먹고 커피 마시러 다니고. 여느 때처럼 활기찬 하루를 보내던 중 일어난 기이한 현상. 갑자기 어느 날 해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검은 반점이 까맣게 껴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눈에 엄청난 통증이 오더라고요. 눈알이 빠질 것 같은. 아니 아이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린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좋아하던 등산도 수영도 하지 못한 채 집에 갇혀있는 그녀. 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주로 하는 일은 혹시라도 새어드는 빛이 있을까 수시로 확인하는 것. 지금도 충분히 어두운데. 그렇죠. 징그러워요. 불빛 자체가 징그럽게 느껴져요. 징그럽다고요, 불빛이? 불빛이 동그란 파장을 일으킬 때 이 안에 조그만 벌레가 엄청나게 많이 이 안에 계속 움직이니까 징그러워요. 아, 지금 저분한테는 실제로 저렇게 보인다는 건가요? 다 환한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깜깜하게만 살아야 하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좌절감이. 아이고 세상에. 알 수 없는 증상에 시달리는 이는 또 있습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성배 씨. 어느 순간 갑자기 배달하는데 막 빛을 보면 막 눈이 막 아프더라고요. 증상이 비슷한데요? 아니 이게 한 분한테만 일어난 일이 아니네요. 욱신욱신거리면서 허옇게만 보이지 물체를 인식을 못 하겠더라고요.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갔다가 가벼운 염증이라는 말에 안심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달 반 정도를 계속 염증 치료만 했어요. 근데 뭐 2주면 되는데 왜 안 나는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 점점 더 이상해진다 막.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치료를 하면 할수록 하루 지나면 더 안 보이고 하루 지나면 더 안 보이고 하루하루씩 죽어가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비슷한 일을 겪었던 그녀. 처음에는 시작은 편두통처럼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서 눈이 완전 빠질 정도로.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상체가 안 보여요. 까매요. 이렇게 사람을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엄청 무서웠어요 진짜. 절망은 그런 절망이 없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뒤돌아보게 되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 원인 미상의 감염으로 인해 시력을 잃은 이들이 폭증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염성 사례가 이상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산발적으로 사례가 발생을 했고 감염을 일으키게 된 그 원인을 찾는 데 저희가 주력을 했고요.
지난해 9월에서 11월 사이 전국적으로 발생한 감염 환자는 146명 이상. 아니 이렇게 많아요? 이들의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뭐예요? 무슨 병이에요? 딱 앉혀놓고 원장 선생님이 하는 말이 당신은 60년 살면서 지금까지 가장 불행한 일을 당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곰팡이균에 감염이 됐다. 네? 곰팡이균이요? 곰팡이? 곰팡이균이 위험한 건 시력 손상뿐만 아니라 신경까지 번질 때엔 최악의 경우 안구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 아이고. 귤이 곰팡이가 쓸었을 때 이렇게 팍 주저앉잖아요. 치료를 안 하고 두면 곰팡이가 쓸어서 그렇게 되듯이 이 눈이 그렇게 녹아버리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곰팡이의 특성상 재발 가능성이 높아 완치도 어렵습니다. 저 처음 들어보는데요? 쉽게 말하면 발톱 무좀. 그게 치료가 다 된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다시 나오듯이 곰팡이도 닦아서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고 그렇게 독한 거라고. 5만 명에 1명꼴로 발병하기에 이처럼 대규모로 감염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노안으로 인한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백내장 수술을 한 거죠. 백내장이 왔다고 하니까 수술을 했죠. 이들의 공통점, 백내장 수술을 했다는 것. 백내장 수술. 지난해 곰팡이성 염증 환자가 잇따라 발생했다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환자를 볼 때만 해도 상당히 좀 자책을 했죠. 우리 병원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구나. 혹시 병원 내 감염일까 싶어 소독도 더 꼼꼼히 했는데 또다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다 뭐 인근 식당에서 어찌 보면 이웃이고 뭐 아는 분의 할아버지고 그럴 거거든요. 저한테 수술 받으신 분이 눈이 상태가 나빠져서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평생 동안 그 선택에 후회가 없어 왔는데 이번 선택은 뭔가 좀 실수한 듯 해. 이제 저한테 그때 저희 수술방 실장이 옆에 있다가 울었어요. 저도 지금 약간 좀 눈이 빨개지려고 그러는데 본인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원인을 알아보고자 수소문하던 중 후배 의사에게서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형 혹시 있으시냐? 이게 원인일 수가 있구나. 철렁이죠, 철렁. 의사들을 중심으로 곰팡이균이 나오게 된 원인을 찾는 의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의료기구와 약품들 사이 가장 많이 대두된 것은 문제의 A 주사제. 집어넣고 쭉 짭니다. 그러면 눈의 모양이 유지가 되겠죠? 이렇게 수술을 진행을 하는 거. 이게 오염됐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몰라요. 백내장 수술할 때 눈의 모양을 잡아주는 보조약품인 A 주사제. 안구에 직접 투여하는 약물이기에 오염이 있을 경우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각처 조사 결과 특정 시기에 유통된 A 주사제에서 발견된 곰팡이균. 오랜 기간 널리 쓰인 약품이기에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존의 애터가 아니라 9월부터 사용된 제품들부터 이제 갈리호울이나 이런 부분이 발견이 돼서 판매 중지를 한 거고요. 주사제 자체가 무균 원료라고 해서 그 원료 단계부터 균이 없는 상태의 원료를 갖다 쓰는데 개봉을 하셔가지고 일단 제조에 한번 쓰신 다음에 그 남은 원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원료들을 다시 봉해서 이제 무균 시설이 아닌 데다 도발을 하신 거죠. 아이고. 제약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우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결과잖아요. 저희는 눈이 멀어가고 빛도 못 보고 이렇게 죽은 거나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홀히 대처하는 거 이걸 화가 난다고 표현한 것보다도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수술을 조금 나중에 하셨거나 내가 아니면 10월 이전에 했거나 그러면 이런 일을 안 당했을 건데 그게 운이 없었다. 하필. 아유.
곰팡이균에 감염된 김민호 씨. 눈에 물이 들어가면 악화될 수 있어 홀로 머리를 감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머리를 감겨주시는 게 몇 년 만에 혹시 이렇게 돌봐주시는 거세요? 25년? 애기 어렸을 때 하고서 해준 적이 없어요. 본인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그의 나이 이제 겨우 26살. 백내장 수술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 아니에요? 시력 교정을 위해서 그 렌즈 삽입술을 받게 됐거든요. 뭐 주변에 그리고 이제 뭐 렌즈 삽입술 받은 분들이 뭐 보면은 많은데 그렇죠. 뭐 크게 뭐 이상이 왔다 이런 얘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어서 걱정을 전혀 안 했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통증과 함께 찾아온 변화. 렌즈 삽입도? 물 안에서 눈 뜬 느낌이에요. 그 왜 카메라 포커스 잘못 잡으면 흑이게 보이잖아요. 앞에 하얀 게 또 껴있는 느낌이었어요. 와, 얼마나 답답할까요? 시야가 정말 답답하겠네요. 렌즈 삽입술 이후 곰팡이성 염증에 감염된 그의 사례는 또 다른 우려를 낳았습니다. 녹내장 수술, 그리고 뭐 전방 세척술, 뭐 이런 다양한 수술에서 활용이 됩니다.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뿐만 아니고 다른 수술에 의해서도 사례는 그것보다는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눈이 보이지 않게 되면서 26살 청년의 앞날은 달라졌습니다. 출근을 막 이제 시작했는데 신입도 아닌데 계속 병원을 주기적으로 가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죠. 현재 퇴사 압력까지 받는 상황. 그런 그를 더욱 분노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한두 분이 아니죠. 저희 제품으로 인해서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제약회사가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다 환자마다 생각이 틀리고 지금 자기네 회사 제품으로 인한 건지 다 그런 건지도 확실치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약품을 안 썼으면 저는 이런 고통을 안 겪어도 되잖아요.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났죠. 지금도 그 입장엔 변함이 없을까? 문제의 주사제를 만든 제약사를 찾았습니다. 언제 오셨나요? MBC에 다시 왔는데 공문 다 보내고 있는데 저희는 아무 답변이 없으셔가지고 실제로 지금 점수 받거나 이렇게 저렇게 다 오는 게 400번 정도가 되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이걸 살펴보고 정말 치료를 제대로 받으실 분들한테 제대로 해드려야지 뭐 그냥 일반 그냥 간단한 염증인데도 그걸 다 해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럼 어떻게 가려내실 건지가 궁금한데 환자의 눈에서 균을 키워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제품에 있는 균하고를 비교를 했을 때 42건이 나온 겁니다. 아, 전체 피해자용 10%만 인정된다고요? 아, 정말. 눈에서 곰팡이균이 검출된 이들만 피해자로 인정하겠다는 제약사. 하지만 그 곰팡이가 나오신 분들한테만 배상을 한다. 그 회사의 그 마인드를 읽을 수 있는 한 단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미생물학 또는 감염내과 얘기를 들어봐도 곰팡이는 균 동정이 잘 안 된대요. 통계를 봐도 한 20-30% 정도. 지금 피해 환자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실제로 피사륨이 동정되신 분들은 극히 일부거든요. 모든 안내암 환자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다 보상을 하게 되면 이게 보상액이 많아지고 할 환자들도 더 늘어나니까 확정을 해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이 균이 나와서 이렇다는 거를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아, 정말 무책임하네요. 그 시기에 써서 안내염이 생긴 분들에 대해서 뭔가 전체적으로 보상을 해주시거나 그런 방안은 검토를 하시지 않는 건지. 일반적으로 좀 이해 못하시겠지만 수술 후에 보통 가벼운 염증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있긴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 과정에서 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해야 되는. 수백 명의 환자를 만들고도 끝까지 책임을 축소하려 드는 제약사. 답답한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문제도 발견됐습니다. 10월 16일 날 처음 수술을 했거든요. 수술은 10월 26일 그때 했고요. 2020년 11월 6일이요. 보통 10월과 11월 초 사이 수술한 것과 달리 11월 22일, 23일 이렇게 양일간 걸쳐서 이틀에 걸쳐서 받았어요.
상당히 늦게 수술을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 그때도 문제의 주사제를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받을 때쯤이면은 많이 인지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그거를 미리 알아갖고 안과마다 다 공문을 띄워서 못 쓰게 했으면은 저 같은 피해자가 없었겠죠. 아, 그렇네요, 진짜. 식약처가 문제의 주사제를 조사하는 동안 수술을 받은 김성배 씨. 저거대로 아이고. 잘 안 보이니까. 조금만 조치가 빨랐더라면 그가 시력을 잃진 않았을 겁니다. 아유.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뭐 다 흘렸어? 흘리시고 그러는 거 보면 좀 어떠세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죠. 내가 신랑한테 얘기는 안 하는데. 왜 그래? 너무너무 진짜 속상해요, 진짜. 지켜보는 가족의 마음은 타들어가기만 합니다. 3주 동안 조사하시면서 조치가 늦었잖아요. 원인을 밝혀야지 저희가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다 안 돼. 그런데 그게 아니면 그럼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의의 피해자는 누구요? 이런 어떤 안전 조치라는 것은 어떤 위험이 감지될 때 선제적으로 취해야 되는 거지 회사의 잘못이 아닌데 회사에 그런 조치를 취했다가 회사가 나중에 그걸 문제를 걸면 어떻게 할까? 그게 솔직히 식약처가 해야 될 마인드인가. 그렇죠. 한쪽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위태로이 길 위에 선 김성배 씨. 아이고. 700만 원이 넘는 치료비에 생계비까지 벌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이게 번호판도 잘 안 보여서 한참 쳐다봐. 아유. 네, 치킨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잘 됐으면 지금 뭐 잘 보고 잘 지내고 있었을 텐데 일도 열심히 하고 근데 지금 일을 잘 제대로 못 하니까 그 부분이 가장 힘들죠. 아, 세상에. 참.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공포 속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외면하는 눈먼 자들의 도시가 되지 않길 우리 모두 눈을 떠야 할 때입니다.